이번에는 무감독 학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즉 supervised learning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훈련 자료들을 갖고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unsupervised는 바로 그 반대겠죠. 그 답이 없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데이터는 X1과 X2라고 하는 두 개의 특징, 아까 튜머 같은 경우에 튜머의 크기와 환자의 나이 같은 거죠. 그죠?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 레이블로 하나는 파란색 동그라미, 하나는 빨강색 X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아까 얘를 상상을 하면 그러니까 비나인한, 즉 양성인 경우고요. 오른쪽 상단의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은 악성 종양으로 암이구나. 즉 답을 갖고 있는 거죠. 데이터의 종류와 그것의 답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감독 학습을 했다. supervised learning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푸는 문제고요.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데이터가 주어지긴 주어지는데 다 동그란 파란색으로 그려 있죠. 즉 데이터의 어떤 판단 또는 레이블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뭔가 어떤 데이터의 패턴을 찾을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다시피 데이터가 여기에 한 무리가 지어져 있고요. 그죠? 또 데이터가 이쪽에 한쪽에 많이 몰려 있죠. 즉 요 데이터 4개는 비슷한 그런 그 크기를 갖는 거고 요 데이터 또한 서로 비슷한 크기를 갖는 겁니다. 즉 나이가 비슷하든지 아니면 튜머 사이즈가 크든지 이렇게 데이터만 주어진 경우에 판단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룹 지어서 여기가 한 그룹, 여기가 또 한 그룹, 서로 다른 그룹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또한 학습입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무감독 분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그 unsupervised learning, 무감독 학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unsupervised learning은 이런 문제들은 의외로 우리가 또 많이 접하게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구글 회사에서 제공하는 뉴스 제공 사이트인데 news.google.com에 들어가면 그날에 가장 이슈가 되는 뉴스들을 모아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일일이 저희 신문사에서 기사를 넣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뉴스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비슷한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된 그 뉴스거리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종류의 뉴스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여기는 아마 이게 몇 년 전 꽤 오래된 얘기인데 그 미국 멕시코만의 그 BP 오일 웰이 폭파돼서 거기서 많은 기름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그 관련된 뉴스를 모아놓은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그런데 링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첫 번째 링크는 이게 대표적인 링크 하나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다양한 링크들이 클릭하면은 뉴스를 볼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링크는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네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공해주는 BP 오일 스필에 관한 뉴스거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래쪽에는 CNN이라는 뉴스 제공해주는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뉴스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guardian.co.uk라는 영국에 있는 저널에서 뉴스 제공해주는 사이트에서도 그 똑같은 내용의 데이터가 찾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룹 지는 거를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 외에 너무나도 많은 응용 분야가 사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그 연구가 진행되는 게 사람의 유전자 배열, 염기 서열에 대한 그 정보가 오픈됐기 때문에 그거를 분석하는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즉, 그 데이터로부터 비슷한 병력 또는 비슷한 신체적인 특징을 갖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지을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가 바로 게놈 데이터인데, 즉 그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수평축은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이고요. 수직축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자료예요. 그런데 보면 패턴으로 보면 비슷한 유전자들로 구성된 사람들을 그룹 지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지금 예가 하나, 요 연구 결과는 이런 사람들은 비슷한 타입의
또는 비슷한 그 신체적인 또는 유전자적인 병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또 다른 unsupervised learning의 무감독 학습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너무나도 많은 또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Organized Computing Cluster라고 쓰여진 이 분야는 요즘에는 그 컴퓨터를 사용할 때 그 여러 개의 컴퓨터를 모아서 어떤 그 병렬 처리 컴퓨터로 활용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떠한 컴퓨터들을 네트워크상에서 끌어모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또는 그 활용도가 좋을까 할 때 그 다양한 그 클러스터링하는 컴퓨터들을 묶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unsupervised learning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 중에 하나는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많은 SNS를 사용합니다. 뭐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양한 그러한 그 사람들 간의 서로의 관계를 엮어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의 그룹을 만들 수가 또 있습니다. 즉 지금 파랑색에 세 사람이 있는데 서로 친구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브라운 컬러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서로의 친구 관계를 보면 아 얘네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구나 또는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또는 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쓰는 게 또 unsupervised learning 알고리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물건을 팔 때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그 어떠한 특징을 갖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즉 이 마켓 세그멘트를 구분을 해가지고 그 앞으로의 판매 전략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 커스터머들을 이렇게 그룹 짓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 또 unsupervised learning이 활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stronomical data analysis 뭐 너무나도 많은 방대한 데이터가 천문학 그런 자료로부터 얻어지기 때문에요. 별들로부터 오는 다양한 그런 신호를 우리가 그룹 지어서 비슷한 그런 상태 또는 비슷한 그러한 특성을 갖는 항성들의 그룹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이런 unsupervised learning 지금은 여기 대부분 다 unsupervised learning의 응용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응용 중에 하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unsupervised learning이 어떻게 아주 쉽게 활용될 수 있는지 예제입니다. 칵테일 파티 프로블럼이라고 이 그 교재에서 설명되어 있는데 어떤 파티를 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 명이 참석자가 있습니다. 스피커 1, 스피커 2. 그런데 파티에 마이크를 두 개를 장착을 했어요. 한쪽 구석에 하나, 또 다른 구석에 하나. 그리고 스피커 1과 스피커 2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내용이 마이크 1과 마이크 2에 당연히 그 녹음이 되겠죠. 근데 거리가 여기에 있는 마이크와 저기 멀리 있는 마이크와에는 그 시차가 약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마이크 1과 마이크 2에 각각 녹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녹음된 결과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마이크 소리가 스피커 1으로부터 나온 소리인지 어느 또 소리가 스피커 2로부터 나온 소리인지를 분류해내고 싶을 경우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unsupervised learning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한 사람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훈련시킴으로써 그 동일한 특징을 가진 것들만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근데 의외로 간단하게 그걸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내용을 우리가 그 프로그램으로 짜보면 한 줄짜리 이런 코딩 하나로 그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을 우리가 아직 그 속속들이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어떤 함수 SVD라는 선형대수학에서 쓰이는 굉장히 고급 알고리즘이 사용되기는 합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짜리로 축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So here's an actual recording of two speakers recorded by a researcher. Let me play for you what the first microphone sounds like. 1, 2, 3, 4, 5, 6, 7, 8, 9, 10. All right, maybe not the most interesting cocktail party is two people 두 사람이 counting from 말하는 1 to 게 10 좀 in two languages, 습격이죠? but you know, there you go.
What you just heard was the first microphone recording. Here's the second recording. 1, 2, 3, 4, 5, 6, 한 사람은 영어로 1, 2, 3, 4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So what 스페니쉬로 you can do is 1, take these two 2, microphone 3 이렇게 recordings and give them to an 스페니쉬로 읽고 unsupervised 있습니다. learning 숫자를. algorithm called the cocktail party algorithm and tell the algorithm, find structure in this data for me. And what the algorithm will do is listen to these audio recordings and say, you know, it sounds like the two audio recordings that are being added together or that are being summed together to produce these recordings that we had. Moreover, what the cocktail party algorithm will do is separate out these two audio sources that were being added or being summed together to form our recordings. And in fact, here's the first output of the cocktail party algorithm. 1, 2, 3, 4, 5, 6, 7, 8, 9, 영어로 발음하는 10. 사람을 골라내죠. So it separated out the English voice in one of the recordings, and here's the second output. 1, 2, 3, 4, 스페니쉬 5, 말하는 6, 스피커의 말을 또 7, 골라냈죠. 8, 두 개를 9, 10. 분리해낸 겁니다. Not too bad, no. To give you one more example, here's another recording of another similar 또 다른 situation. 예가 Here's the 있어요. first microphone. 이번에는 1, 음악하고 2, 3, 4, 5, 6, 7, 8, 9, 10. 혼자서 Okay, so the 음악을 poor guy's gone home 틀어놓고 from the 얘기하고 cocktail 있죠. party, and he's now sitting in the room by himself talking to his radio. Here's the second microphone recording. 1, 2, 3, 4, 5. 아까 거는 첫 번째 마이크고 요건 두 번째 마이크에서 들은 거예요. 위치가 다르니까 좀 When you 크기와 give these two 딜레이가 microphone 조금 recordings to the 차이가 same 나는 겁니다. algorithm, what it does is again say, you know, it sounds like there are two audio sources, and moreover, the algorithm says, here is the first of the audio sources I found. 1, 2, 3, 4, 5, 6, 7. 정확하게 사람 목소리 물론 뒤에 백그라운드로 약간 들리는데 So that wasn't 아주 잘 perfect. 골라냈어요. It got the voice, but it also got a little bit of the music in there. Then here's the second output of the algorithm. 여기서는 사람 목소리 거의 안 들리죠. Not too bad. In that second output, it managed to get rid of the voice entirely and just cleaned up the music and got rid of the counting from 1 to 10. So you might look at an unsupervised learning algorithm like this and ask how complicated is it to implement this, right? It seems like in order to build this application, it seems like to do this audio processing, you need to write a ton of code or maybe link into like a bunch of C++ or Java libraries to process audio. It seems like a really, 자, really 뭐 complicated 지금 program 이제 to 내용들은 do this 아까 제가 audio. 설명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지금 그 이와 같은 일을 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래밍이 필요할 거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 요즘에 개발되어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들, 특히 그 우리가 수업에서 활용할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맨랩의 프리 버전이에요. 맨랩을 그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쓰면은 요 정도 한 줄짜리로 지금 이와 같은 데이터 분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그 오랫동안 연구를 했겠죠, 연구자들이.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그 복잡해 보이는 것들도 선형대수학적인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얼마나 이 기계학습 분야가 그 흥미롭고 우리한테 그 실질적인 그런 응용 분야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관심이 있으면 요 그 저자들까지 나오니까 이 저자들을 키워드를 한번 서칭해 보시면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이게 가능한지 그 아마 여러분들의 실험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게 감독 학습이고 어떤 게 무감독 학습인지를, 그리고 감독 학습의 경우에 어떤 게 회귀 문제고 그리고 어떤 게 분류 문제인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로 퀴즈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이 예에서 무감독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것을 한번 골라보라는 얘기입니다. 해당하는 것들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스팸 또는 스팸 아님으로 라벨된 이메일들이 주어진 경우에 스팸 필터를 학습하는 이러한 문제는 무감독 학습일까요? 감독 학습일까요? 알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거는 감독 학습입니다. 이거는 무감독 학습이 아니겠죠? 자, 두 번째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웹에서 찾아진 뉴스 기사들이 주어진 경우에 같은 소식에 대한 기사들끼리 그룹 짓기, 이런 문제들은 감독 학습일까요? 무감독 학습일까요? 무감독 학습이죠. 우리가 봤던 그 기사를 모아주는 구글 사이트가 바로 무감독 학습을 한 거죠. 자, 고객의 자료에 데이터베이스가 주어진 경우에 자동적으로 시장 부문 발견과 시장 부문별로 고객들을 이렇게 그룹 짓는 것, 이것도 무감독,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르는 분야가 바로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죠. 또한 당뇨병이거나 또는 아닌 것으로 진단된 환자들의 자료들이 주어진 경우에 새로운 환자를 당뇨병 유무로 분류하는 학습 방법, 이거는 감독 학습 방법이죠. 왜냐하면 알고 있는 답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학습을 한 거는 감독 학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게 된 겁니다.